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종합부동산세까지 했나요? 자, 복습 한번 해보자요. 오랜만에. 종합부동산세 숫자 3개. 숫자 6억 초과 요건, 5억 초과, 80억 초과 종부세. 6억은 뭐예요? 주택. 5억은 종합 합산, 80억은 별도 합산. 일명 종별이 오빠 6억짜리 집 샀네? 그 다음 1주택자는 얼마 초과? 9억 초과. 이거는 기억이 나야 돼요. 그죠?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주택은 기억이 나요. 상식이니까. 6억 초과. 그러나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 9억 초과. 그럼 6억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가족의 집이 여러 개 있어. 다주택자는 개인별로 6억 초과. 집 하나인데 공동명의죠? 개인별로 6억 초과. 또 새롭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힘내시고. 기억 안 날 수도 있지, 살다 보면은. 그 다음, 자, 오늘 소득세로 들어가자고요. 자, 소득세 총설 306페이지 306쪽 소득세. 자, 소득세는 무슨 소득이에요? 개인소득. 개인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게 소득세다. 법인소득은 무슨 세금 내요? 법인소득은 법인세. 출제 제외네요. 그럼 개인소득에 대해서 1년 동안, 1년이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 과세기간이란 용어가 존재하죠. 그래서 1년, 그러니까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소득세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출제되는 거. 소득세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예요? 소득세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뭐다? 끝나는 때. 끝나는 때 뭐한다? 성립한다. 성립시기. 그럼 과세기간이 1년이라고 그랬죠? 1월 1일부터 12월 말. 그래서 12월 말이 되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고요. 그럼 말일날 세액 계산을 출발하죠? 출발해서 세금 납부할 게 있으면 다음에, 항상 소득세는 다음에 1년에 한 번 내는 게 뭐야? 확정신고. 언제까지?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뭐 하면 끝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거네.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다? 소득세 납세할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일이 되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죠. 연말정산을 해서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고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5월 한 달 동안 신고 납부하고 끝나네요. 그럼 출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소득을 지급할 때 성립한다. 틀렸죠? 이거 왕기초 아니에요, 솔직히? 성립시기.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 소득은 몇 가지로 구분할까요? 몇 가지? 몇 가지로 구분한다? 8가지. 자, 책 보자고요. 8가지. 자, 307쪽. 자, 그래서 특징 나와 있죠? 의의도 나와 있고. 꼭대기. 소득세는 개인.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뭐다? 국세요, 국세.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자, 개인주의. 그래서 소득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니에요. 개인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부부 또는 세대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 부부끼리도 돈을 벌었으면 따로따로 계산해요. 부부는 남남이에요. 원래 알아들었나요? 부부는 처음은 님이었지만 점 하나 찍으면 남으로 바뀌어요. 상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하면서 잘 사시라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부부끼리도 합산하지 않고 세금은 개인별로 계산한다. 자, 그럼 소득은 열거된 게 몇 가지 소득으로 구분한다? 8개. 8개 나와 있죠? 이자부터 양도소득까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자 받으면 이자소득,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받죠? 배당소득,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 그 다음 뭐가 있나?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잡다한 거 기타소득, 복권에 당첨되면 무슨 세금 내요? 기타소득, 잡다한 거. 자, 이렇게 해서 기타소득까지 되고, 그 다음 퇴직금을 받으면 뭐다? 퇴직소득. 그 다음 부동산을 양도하면 뭐다? 양도소득. 8개네. 자, 그럼 소득세는 합산한다 그랬죠? 뭐만 합산하냐? 6가지만. 기타 소득까지만 합산해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낼까요? 종합소득세. 요렇게. 자, 그 다음 퇴직금과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무슨 세금을 낸다? 퇴직소득세. 합산 안 해요. 따로따로 계산한다. 퇴직소득세. 그 다음 양도소득세도 합산 안 하죠? 따로 무슨 세금 낸다? 양도소득세. 자, 이렇게 해서 열거된 거는 8가지인데 납부하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3가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하면 몇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다? 3가지. 글씨가 3글자잖아요. 하나는 종합소득세, 하나는 퇴직소득세, 하나는 양도소득세. 그럼 퇴직금은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죠?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양도소득세를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왜 만들었어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합산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과세라 그래요? 불유과세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2번째 알아야 될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4글자로 뭐라 그런다? 불유과세. 근데 용어 정리,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받죠? 그리고 주식을 갖고 있지만 배당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불리과세. 은행에서 돈 줄 때 원천징수하는 거죠? 원천징수에서 이자를 띄고 나머지를 주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불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을 안 하고 이자 소득 등은 분류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그럼 이자를 띄고 나머지를 주면 신고가 끝난 거예요. 됐어요? 이거는 분리과세.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자, 그럼 3번째 알아야 될 거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시험하고 관련이 없다. 6개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예. 사업은 수없이 많죠. 개인사업은.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어? 3가지. 첫 번째는 뭐다? 부동산, 임대업. 전월세 받는 거. 임대업. 2번째는 뭐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뭐다?
매매업. 세 번째는 뭐다?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신축 판매업. 요렇게 전부 뭐다? 업. 사업소득이에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 낸다? 종합소득세. 그래서 갑돌이가 회사를 다녀. 근로소득이 있죠? 또는 전월세 놓고 돈을 벌잖아요. 그럼 2개 이상 있을 때는 합산해서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이렇게 이해와 이해를 이제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해는 소득의 발생 빈도가 뭐다? 계속적 생기는 거죠? 계속적. 전월세, 월세 계속 받잖아요. 사고 파는 거 계속 돈이 생기죠? 그리고 뭐다? 반복적인 소득으로 이루어졌어요. 사업소득은. 그러나 양도소득은 어쩌다 한번 파는 거죠? 어쩌다 한번 파는 거니까 계속적이 아니라 뭐다? 일시적. 8년 만에 땅 팔았다. 사업이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생긴 거다. 이해가 안 되면 안 계속적. 자, 그 다음 반복적이 뭐다? 반복적. 우발적. 어쩌다 한번 파는 거죠. 우발적. 이해가 안 되면 안 반복적. 이렇게. 그럼 유예는 뭐다? 결국 사업성이 있는 소득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업과 관련이 없죠? 사업성이 뭐다? 없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는 소득만 모아서 별도로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하는 거예요.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우리가 애들도 학교 가면 분류해요.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싸움 잘하는 애, 말썽 피는 거. 또 부모도 관리가 들어가요. 순진한 부모, 아주 까탈스러운 부모. 다 이렇게 분류한다고요. 사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참 궁금하네요. 자, 307페이지. 그걸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밑에 과세 방식, 제일 밑에 보라고요. 과세 방식. 자, 종합과세 나와 있죠? 소득을 그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1년이죠?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거를 종합과세. 6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6개, 기타 소득까지. 그럼 종합과세는 결국 1년에 한 번 벌었으면 무슨 세금 낸다?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뜻이에요.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2번. 용어, 분리과세. 용어 나왔죠? 분리과세. 그래서 쭉 나와 있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거?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뭐 하는 거야? 원천징수하는 거.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원천징수하는 거. 용어만 알아두면 돼요.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3번 별 하나 딱 붙이고 분류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과세하는 거예요. 구분하여 과세하는 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양도소득세. 퇴직금은 알 필요도 없어요. 분류과세한다. 자, 그 다음 밑에 과세기간은 항상 1년이라 그랬죠? 1월 1일부터 12월 말 1년입니다.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는 지금 알 필요 없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개인. 그래서 개인은 뭐와 뭘로 나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는 거예요. 시험은 개인이라고 안 나와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눈다. 이거는 양도소득세에서 배운다고요.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나와 있죠? 거주자, 비거주자. 그래서 합쳐서 뭐라 그런다? 개인. 나머지는 지금 필요 없어요. 자, 311쪽으로 들어가자. 자, 311쪽으로 들어가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 보세요. 이번에 출제되는 게 뭐다? 뭐가 출제된다 이번에? 임대업이 출제될 예정이에요. 임대업. 어쩌다 한번 출제되는데 이번에 개정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임대는 뭐다?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안 판 거. 대여. 대여에서 전월세를 받으면 임대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가지는 매매, 사고 파는 거죠? 이것도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죠? 두 가지의 공통은 뭐야? 판매한 거야, 판매. 두 가지. 그럼 이거는 뭐다? 상가를 팔았다, 땅을 팔았다. 매매업이죠? 그럼 주택 신축 판매업은 딱 하나. 뭐를 지어서? 주택을 지어서 파는 게 주택 신축 판매업.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건설업 줄여서. 그럼 매매업과 주택 신축 판매업은 구분해야 돼요. 어떻게 구분해? 집을 짓고 파는 거는 건설업. 주택 신축 판매업. 나머지는 뭐다? 전부 매매업으로 간다. 상가를 지어서 팔면 어디로 가? 상가를 지어서 팔면은 매매업. 주택이 아니잖아. 딱 하나. 주택 신축만. 나머지는 사고 파는 거는 다 매매업이에요. 그리고 임대업은 파는 게 아니라 뭐다? 대여. 됐어요? 구분? 자, 그럼 지금부터 311쪽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갑니다. 이거 용어 잘못된 거예요.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라 2011년부터 용어가 바뀌었다. 사업소득. 딱 저거 임대소득 하면 틀린 용어예요. 11년부터는 이 소득의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하지 않고 무슨 소득이라고 얘기한다? 사업소득. 그래서 사업소득 속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다는 뜻이에요.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한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소득. 자, 그 다음 1번 부동산 임대소득. 이것도 뭘로 고쳐야 돼? 사업소득. 사업소득으로 고쳐야지. 자, 정의. 자,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과세 부동산을 포인트는 뭐다? 밑줄 그어. 대여. 판매가 아니다. 대여. 대여. 찾았어요? 대여하고 전월세 받는 거죠? 그래서 박스. 자, 부동산을 포인트는 대여. 또는 부동산상 권리를 대여. 대여. 2번.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부동산이죠. 그죠? 자, 그 다음 광업권자, 조각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 즉 광산이야. 광산. 광산을 어디에다 대여. 자, 이런 게 뭐다? 부동산 임대업에 들어갑니다. 자, 밑에 구체적인 범위. 그래도 부동산은 세법은 실질로 따지죠. 미등기로 대여하든 등기로 대여하든 일정액을 받으면 임대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산 토지 건물. 그럼 이제 뭐를 알아야 돼? 부동산상의 권리. 권리도 대여하면 법에 열거된 거는 뭐다? 임대업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권리는 뭐다? 전세권, 임차권. 임차권을 대여하고 일정액을 받으면 뭐다? 부동산 임대업이 됩니다. 전월세.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다? 지역권. 지역권 지상권이죠? 지역권 지상권. 딱 권리는 네 가지예요. 열거된 거. 다
임대업에 들어갑니다.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을 포인트가 뭐다? 대여하고 일정액을 받으면 임대업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이해를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대여했을 때는 공익사업 하는데 대여했기 때문에 전월세로 안 봐요. 임대업으로 안 봐요.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 대여는 뭐다? 임대업이 아니라 잡다한 기타 소득으로 집어넣어요. 공익사업은 임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만 알면 돼. 자, 그래서 기역, 토지나 건물, 부동산을 대여하고 소득을 전세권 등을 하나 더 적어요. 임차권. 전세권 옆에 임차권. 그래서 부동산상 권리 대여를 말한다. 자, 그래서 등이 세 가지가 더 있죠?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네 개가 있는 거요. 거기는 전세권만 나와 있잖아요. 세 가지를 더 적어야 돼요.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됐죠? 자, 그다음 니은 딱 별 표시하고 무슨 사업과 관련? 공익사업과 관련보다 지역권, 지상권은 전월세가 아니에요. 대여소득은 잡다한 기타 소득으로 간다. 결국 이 얘기는 뭐다? 사업소득이 아니다. 그래도 그 밖에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다. 자, 오른쪽 기출 X 한번 확인하죠. X 왜 틀렸어요? 사업소득이다. 아니다 틀렸잖아. 등기로 대여하든 미등기로 대여하든 세법은 실질로 따져요. 부동산이면 사업소득이다. 아니다 땡. 자, 1번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괄호가 뭐다? 공익사업과 무관. 그래서 네 가지는 뭐다? 사업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가. 그럼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기타소득이에요. 자, 다음 기출체크. 그래도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대역은 뭐다?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한다. 옳은 질문이죠? 자, 여기 보세요. 결론. 부동산상 권리는 네 가지가 열거된 사업소득이에요. 대여에서 일정액을 받으면 단 지역권이나 지상권은 무슨 관련?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대여하면 사업소득이다? 아니다. 전월세로 안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꼭대기 뭐가 나와 있어요?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가 나와 있죠? 이런 게 임대소득의 범위예요.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물로 미출고 사용하게 하고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판 게 아니죠? 즉 대여하고 일정액을 받는 거예요. 사용 대가를 받은 거는 뭐다? 사업소득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임대업으로 본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 이거 뭔 뜻이에요? 친구가 보증서 달래. 알아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친구가 보증서 달래. 그래서 친구가 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요. 10억. 대출받았어요. 친구가 고맙다고 1억을 주는 거야. 그럼 1억을 주면 그거는 임대소득으로 봐요. 알아들었나요? 친구가 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죠? 고마우니까 1억을 받으면 그게 임대업이 된다고요.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1억 받을 때는 좋아. 친구가 7일 만에 행방불명. 1억 받고 코피 터지는 거예요. 좌우간 이것도 부동산 대여다. 자, 그 다음 2번.
2번은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역시 뭐다? 사용하게 하고 대여하고 일정액을 받으면 임대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뭔 뜻이에요? 고속도로 딱 가다 보면 이 논에 또는 밭에 입간판이 이렇게 붙어 있죠? 입간판이 붙어 있잖아요. 광고하잖아요. 이렇게. 광고. 그럼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은 역시 뭐다? 임대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가옥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됐어요? 뭐 옥상 이런 거. 옛날에는 이 광고가 속옷 광고도 많이 했어요. 요즘은 안 해요. 속옷 광고. 여자분들은 뭐다? 여자분들은 그 뭐다? 속옷 광고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독립문표 메리아스 이렇게. 독립문 메리아스 있잖아.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그럼 남자들은 뭐야? 쌍방울 그런 거 광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리아스 여자분들은 독립문을 좋아하고 남자분은 쌍방울을 좋아해요. 그런 속옷 있죠, 그죠?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속옷이 유명한 그 메이커잖아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박스 별 하나 딱 붙여요. 거기 박스 나왔잖아요. 자, 토지 건물,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나와 있죠? 이거는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사업소득. 근데 이거를 팔아먹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양도소득이 되는 거예요. 팔아먹으면. 뭐 빼고? 지역권 빼고. 알아들었나요? 지역권은 팔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에 별 하나 딱 붙여. 지역권을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으면 사업소득이에요. 그러나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없는 거다. 됐어요? 자, 그다음 임차권도 뭐다? 대여하면 사업소득에 들어가요. 등기미등기 안 따진다고요. 등기미등기 안 따져. 대여는 알아들었나요? 등기미등기 안 따져. 그러나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될 때만 뭘로 간다? 양도소득 가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등기의 별 하나 딱 붙여요. 등기의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그러니까 등기됐을 때만 뭘로 간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미등기됐을 때는 기타 소득으로 빠진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른 거는 알지 말아요. 머리 아프니까. 자, 그 다음 임차권은 팔아먹을 때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등기된. 그래야 물건이 되죠? 물권화가 됩니다.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유예는 뭐만 알면 된다? 칠판 봐. 뭐만?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지역권이나 지상권은 대여하면 사업소득이다. 알아들었나요?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아니다. 출제는 여기까지예요. 자, 그 다음 양거로 3번 여기서부터 출제돼요. 별 딱 붙이고 비과세 부동산 임대 소득하면 안 들어요. 안 돼요. 이 용어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거된 거 여기 봐요. 여기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부동산 임대소득은 어디에 들어간다? 사업소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가 아니라 임대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비과세하는 것도 있다. 그럼 1번은 전답. 전답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대여죠? 어디에 이용해? 어디에? 작물 생산. 그러니까 비과세를 해줍니다. 농민지원 차원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근데 전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세.
전답을 어디에 이용할 때만 작물 생산. 나머지는 다 임대업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그러니까 1번은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 2번부터 출제돼. 주택. 주택이에요. 주택을 5글자로 뭐라 그래요? 5글자로. 주거용 건물. 알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오늘따라? 학원 건물을 뭐라 그래요? 학원 건물을 5글자로. 영업용, 사업용, 상업용 건물이라 그러죠? 학원 건물을. 영업용 건물 4글자로. 일반 건물. 주거용 건물을 주택이라 그래요. 이거를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요. 자, 상가를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가. 상가를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영업용 건물, 사업용 건물, 상업용 건물. 알아들었어요? 상가를 대여했다. 대여했어요. 자, 월세로 대여할 수 있죠? 상가. 전세로 대여할 수 있죠? 그래서 상가는 투기 목적으로 봐. 무조건 과세합니다. 상가는 무조건 과세한다고요. 투기 목적으로 보니까. 자, 그래서 이번은 뭐를 대하나? 시험은 주택 위주로 나와. 주택. 그래도 주택이잖아요. 몇 개? 하나. 그럼 주택도 뭐와 뭘로 나눈다? 월세. 월세와 전세로 나눠요. 전세는 뭐를 받아? 보증금을 받아. 이렇게. 그래서 주택이 나오면 월세를 물어보는지 전세를 물어보는지 잘 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한 채, 두 채, 세 채 이상이 되겠죠? 이거는 임대수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한 채, 두 채, 세 채는 공부상 소유 개념이에요. 임대수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등기부등본상 소유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주택은 한 채까지는 비과세. 두 채부터 어떻게 한다? 과세. 그 다음 전세는 보증금 받죠?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세 채부터. 이게 딱 기초예요. 월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두 채부터. 소유 개념이에요. 그 다음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세 채부터.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갑돌이가 집이 두 채야. 집이 두 채라고. 하나는 월세 놔. 하나는 전세 놔. 전세 놓는다고요? 월세 과세한다 안 한다? 월세 과세한다. 전체가 두 채잖아. 소유 두 채. 소유 개념이라고요. 두 채부터 과세해요. 그럼 전세는 과세 안 해. 두 채잖아 전체가. 세 채가 안 되니까. 이러니까 질문이 들어와. 그럼 갑돌이는 어디 가서 살아요?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뭐 다리 밑에서 살든 친구 집에서 살든 쓸데없는 난 이해가 안 돼. 본인은 어디서 사냐? 아니 그걸 왜 물어보냐고. 어디서 사나? 머리 아파 갑자기. 이렇게 해요. 또는 자 월세잖아요. 하나는 월세로. 월세 놨어요. 하나는 뭐다? 직접 거주해. 거주할 수 있잖아. 거주해. 월세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한다. 전체가 두 채니까. 알아들었죠? 소유 개념이에요. 소유 개념. 단 한 채는 뭐다?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채. 왜 한 채는 비과세할까요? 집이 없는 분들 전월세 놔줘야죠. 그래야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러나 한 채더라도 뭐 하는 경우가 있다?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무슨 주택? 고가주택은 무조건 과세합니다. 두 번째는 국외 소재 주택 무조건 과세합니다. 집이 한 채예요. 한 채인데 무슨 주택? 고가주택을 임대합니다.
한 채인데 국내 게 아니라 뭐다? 국외. 이 주거생활 안정은 국내 거를 비과세해 주는 거요. 국외 거는 주거생활 안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용어가 나오면 한 채 갖고 있더라도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럼 고가주택은 얼마 넘어가는 거다? 얼마? 9억 초과죠? 9억은 뭘로 따져? 뭘로 따져? 실지 거래가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기준시가로 따져요. 이거 안 판 거니까 임대는 가지고 있는 거죠? 팔아야 계약서를 쓰잖아요. 절대로 임대업에서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안 따져. 기준시가. 그럼 기준시가는 어느 시점에서 따질까요? 항상 1년에 한 번 과세하니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갖고 따집니다. 자, 한번 확인하죠. 자, 1개주택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월세를 얘기하는 거요. 월세를 얘기한다고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제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알아들었나요? 다 A 1개의 주택인데 뭐요? 자, 부동산 임대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한다. 맞죠? 이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의 기준시가가 얼마 넘어가는 거? 9억 원을 초과하는 거. 네 글자로 무슨 주택? 고가주택. 기준시가로 따져요. 그리고 및 국내가 아니라 뭐다? 국외. 국외 거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 자, 그 다음 B번. 그럼 기준시가 9억은 어느 시점에서 따진다? 항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기간 종료일이 몇 월 며칠이다? 12월 말. 근데 기준시가가 없을 수도 있죠? 누락시켜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출제가 어떻게 될까요? 사업 개시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뭐에 속지 말자고요? 사업 개시일 현재 그러면 틀린다고요. 자, 오른쪽 기출 출제됐던 거네요. 오른쪽 1번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맞죠? 그리고 9억은 실지 거래가액이 아니라 뭐다? 기준시가로 따진다. 그리고 2번 국내가 아니라 국외. 국외가 들어가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국외 거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하나는 비과세죠? 하나더라도 고가주택이나 국외주택은 과세. 근데 고가주택을 월세 놓으면 어떻게 한다? 과세. 집 한 채예요 지금. 고가주택을 월세 놓으면 과세. 근데 전세 놓으면 비과세. 한 채니까 전세는 가격과 무관하게 몇 채부터 과세한다? 세 채부터. 그래서 전세는 현행법에서는 일반 고가를 구분을 안 합니다. 이거를 주의해야 돼요. 고가주택 하나밖에 없다.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 이유는 한 채니까. 그럼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세 채부터.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다 필요 없고 디귿. 별 하나 딱 붙이고 디귿. 자, 비과세 판정 시 뭐를 따지는 거다? 주택수 계산. 주택수. 한 채, 두 채, 세 채. 그럼 A가 뭐다? 다가구. 다가구죠? 원룸, 투룸. 그래서 다가구는 원칙이 몇 개다? 하나. 하나예요.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 세법은 뭐다? 각각 하나. 원칙은 하나예요. 자, 그 다음 B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무슨 주택? 공동소유주택. 공동소유주택은 법조문이 세 가지로 나눠져. 원칙은 지분이 가장 큰 자. 두 번째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일 때는 각각 하나. 그 세 번째는
서로 합의했다면 이럴 때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자, 공동소유주택은 세 가지로 나눠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비율로 출제가 돼. 공동소유주택입니다. 비율로 출제가 돼요. 값을 지분 비율이 60%, 얘는 40%. 6대 4죠? 임대업에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임대업에서는 누구 집으로 본다? 갑 소유로 본다. 이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래요?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로 본다. 각각 하나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떨 때? 50대 50. 50대 50이면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본다? 각각 하나. 그럼 각각 하나 하면 불리하잖아요. 그죠? 각각 하나니까 불리하니까 서로 어떻게 합니까? 합의. 서로 합의한다고요. 네 걸로 하자. 그래서 갑 걸로 합의했다면 갑의 소유로 봅니다. 그 얘기예요. 원칙은 뭐다? 지분이 가장 큰 자. 2인 이상일 때는 각각 하나. 그럼 서로 불리하죠? 그들이 합의했잖아. 합의해서 1인을 지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1인을 지정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의 소유. 한 사람 집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비율로 물어봐요. 시험은. 이렇게 6대 4를 지어놓고 각각 하나 다 틀려요. 갑의 소유로 본다. 지분이 가장 큰 자. 5대 5로가 나올 때가 각각 소유로 본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전세, 월세,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잖아요. 내가 살지 않고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면 뭘로 본다? 주택으로 계산한다가 포인트입니다. 하지 아니한다 틀려요. 주택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집이 2채 있어. 자가 소유예요. 집이 2채. 하나를 뭐다? 전세 얻었어. 전세 얻었다고요. 이거를 내가 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전전세를 놔. 그러면 집은 몇 채로 된다? 3채. 왜? 돈 받으니까. 주택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 그냥 2채고. 됐어요? 전대도 3채가 되고. 이해됐어요? 돈 받으니까 주택수로 계산한다.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D번 별 딱 붙이고. 딱 붙여요.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두 글자로 뭐예요?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과 배우자 두 글자. 부부. 알면서 일부러 그러나 봐. 자, 부인도 집이 있고 남편도 집이 있다. 알아들었나요? 그럼 원래 2채잖아. 그래서 임대업에서는 몇 채로 본다? 2채. 한 채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한 채로 보면 세금이 없잖아요.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부부간에는 뭐다? 합산합니다. 뭐 따질 때만 주택수. 그래서 세금을 걷겠다는 거죠. 한 채로 보면 월세 놓으면 안 걷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어떠한 경우도 뭐다? 합산한다. 부부싸움 하더라도 합산해요. 부부싸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솔직히. 해봤지. 해야 인생이 성숙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해봤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실실실실 약 올릴 수도 있잖아, 부부간에. 그래서 D는 본인과 배우자는 무조건 합산한다. 뭐를 따질 때? 주택수. 그러나 세금 계산할 때는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부부간에도 돈 관계는 정확해야 돼요. 세금 계산할 때는 뭐다? 부부는
소득을 합산 안 해요. 세금은 개인별로 따로따로 세금 계산해요. 못 따질 때만 부분은 합산한다. 주택수. 그래서 결론이 딱 밑에 나왔죠. 밑에 딱 나온 거예요. 결론이 박스로. 자, 오른쪽 X 틀린 거 확인 들어가요. 밑에 X 틀린 거 6대 4네. 6대 4니까 각각 하나가 아니라 누구 소유로 본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을 어떻게 고쳐야 돼? 을이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을이 1주택. 을이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그래야 맞죠? 그러나 5대 5라면 맞는 지분이야. 각각 하나. 5대 5라면 맞는 지분이죠? 그럼 지분이 가장 큰 자, 을이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아. 이렇게. 자, 넘어가죠. 이번엔 전세. 자, 쭉 내려와서 이제 양괄호 2번. 전세. 임대료잖아, 임대료. 자, 임대료 나와 있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가 뭐다? 총 수입 금액이 되는 겁니다. 월세를 500만 원 받으면 500만 원이 뭐다? 임대료죠?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보증금이 임대료라고요. 이게 뭐가 된다? 총 수입 금액이 된다. 그 뜻이에요. 단 3번. 별 하나 딱 붙이고 간주 임대료 전세예요. 여기 보세요. 전세 보증금을 5억 받았다고요. 보증금을 5억 받았죠? 그럼 이 5억을 총 수입금이 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전세를 받았을 때는 보증금이 수입금액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죠. 대부분 예금했다 가정하고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자. 이거를 뭐다? 간주임대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뭘로 본다? 이자를 뭘로 본다? 임대료로 본다. 그래도 이자를 계산하니까 2천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수입 금액은 5억이 되는 게 아니라 뭐다? 2천만 원. 그래서 법에서 정한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해요. 이자가 뭐가 된다고요? 수입 금액이 됩니다. 이 이자를 우리는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임대료로 본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3번 그거예요. 그래서 자, 3번은 전세를 얘기하는 거야. 전세 딱 적어요. 3번에 전세. 간주임대료는 전세를 얘기해. 전세보증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았다. 전세금을 받았다. 이하 유사한 성잘. 그래서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 밑줄 그어.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이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공식이 나왔는데 뭐 정기예금 이자율 복잡하다에 자원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이자를 계산했다. 이게 뭐다? 총 수입 금액이 돼서 소득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5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간주 임대료. 자,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오른쪽 2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지엄은 주택유주로 출제돼요. 주택 원칙.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는 원칙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전세 났다는 얘기예요. 원칙.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으면 전세 났죠? 과세하지 않는다. 자, 이거 뭔 말이에요? 잘 봐요. 전세는 원칙은 과세하지 않아요? 이게 뭔 뜻이다? 한 채, 두 채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 뜻이요. 그 뜻이라고요? 그럼 몇 채부터는? 세 채부터는 과세해야 돼. 잘 들어요. 보증금을 받아야죠?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초과? 3억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그래도 여기 파란 글씨.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초과. 주택수는 3주택 이상 소유. 그럼 여기 보세요. 3억 초과죠? 그럼 4억을 받으면 과세해요, 안 해요? 그럼 3억 초과니까 1억에 대해서는 이자를 계산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과세한 2억을 받으면 과세해야 안 해? 세채인데 3억 초과에 안 들어가잖아요. 요건이 뭐다? 3억 초과 부분만 이자를 계산해서 수입금액이 된다 그랬죠? 2억을 받으면 과세 안 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 개정법이 있어. 몇 주택 따질 때? 3주택 따질 때 무슨 주택은 제외한다고요?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3주택 따질 때 소형주택은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앤드 기준시가가 2억 이하. 이에는 주택수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것 때문에 이번에 출제 예정이에요. B번. 40 이하, 60이 아니에요. 이 소형주택 범위를 강화시켜서 임대를 과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40 이하. 그리고 기준시가 얼마 이하? 2억 이하가 섞여 있다면 뭐 따질 때? 주택수 따질 때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자, 그럼 전세는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전세는 숫자 배열이 여기 보자고요. 숫자 배열이 33 초과. 숫자 배열이 원칙이 33 초과예요. 우리 신혼 때 대부분 어디에 살아? 전세 살잖아. 그죠? 어떤 사이니까? 3,3만 사이니까 결혼을 해서. 전세 많이 살아요, 대부분. 신혼 때. 저는 전세도 못 살아서 월세 살았어요. 돈이 없어갖고 와이프가 돈 갖고 왔어. 자, 그 다음. 저도 능력이 있는 남자예요. 하숙 사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하숙집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갖고 와서 월세 살았다고요. 집에도 안 가더라고.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전세는 뭐다? 숫자 배열 봐요. 33만 뭐다? 42. 4이라고 숫자. 33만 4이니까 전세 사는 거예요. 전세 이렇게 숫자 배열. 33만 42. 외울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임대업 끝. 자, 설명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첫 번째 잘 들어요. 알아야 될 거는 첫 번째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된다? 임대업. 임대업만 출제가 되죠? 그럼 매매업과 판매업의 구분은 주택 신축, 팔면은 판매업, 나머지는 전부 매매업. 그 다음 임대는 뭐다? 안 판 거 대여, 전월세 놓고 일정액을 받는 거죠? 일정액을 받는 거다. 단 우리가 임대업에서 아까 얘기했죠? 지상권, 전세권을 대여하고 일정액을 받으면 임대업이에요. 지상권, 지역권. 단 공익과 관련이 있으면 임대가 아니죠. 공익이 붙으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가는 무조건 투기 목적이므로 과세. 그러나 주택은 월세와 전세로 구분해야 돼요. 한 채는 주거 생활을 안정을 위해서 비과세. 몇 채부터 과세한다? 두 채 소유부터. 단 한 채더라도 고가 주택이나 국외 소득은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럼 고가 주택이 뭐다? 9억이죠? 뭘로 따진다? 기준시가. 어느 시점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월 말. 그 다음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세 채부터. 세 채부터 과세해야 돼.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 3억 초과. 그럼 4억일 때는 1억이 되죠? 과세. 2억일 때는 3억 초과 안 되죠? 비과세. 단 전세는
4억이 수입 금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뭐를 계산한다? 이자. 이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간주 임대료. 임대료로 본다. 2천만 원이 뭐가 된다? 수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는 셋째부터 과세하죠? 과세하되 소형주택. 소형주택이 섞여 있으면 주택수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 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and 기준시가 2억이야. 숫자 비율이 어떻게 된다? 33만 사이. 전세 들었네? 자, 쉬었다 하자고요. 그래서 33만 사이라고도 알고 가요 좀. 쉬었다 하자.